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일라이 릴리,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좌우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살펴보고 제가 애정하는 헬스케어 주식인 일라이 릴리도 함께 분석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약 12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당한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S&P 500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변동성을 잘 관리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10월 31일 목요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상 수익은 9% 상승, 매출은 약 5%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AI 관련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일 텐데요. 현재 아이폰 16의 수요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수요가 좋았다고 하고 다른 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특히 중국에서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발표가 되어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직 완전히 출시되지 않은 상태라 많은 분들이 지금 애플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애플의 혁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고 이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도 예전같이 못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다소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는지 여부보다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소식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 5월에 애플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6월 중반에 큰 돌파가 있었고 그 시점부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삼아 유지되었으나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애플 관련 기사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향이 강해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점에 매수한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고 정고점을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가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시장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때 그때가 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이며 당분간은 지켜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10월 30일 수요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예상 수익은 19% 상승, 매출은 18% 상승으로 큰 기업치고는 상당히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로 GPU나 인프라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가 2023년을 효율성의 해로 선포한 이후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메타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매그니피센트 7에서 가장 뛰어난 주식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메타 글래스가 언제쯤 출시될지 그리고 AI를 활용한 광고 매출이 얼마나 더 크게 성장했는지에 주목해볼 계획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3년 2월 초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갭상승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트레이더, 헤지펀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메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나오면 추가 돌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최근의 스윙으로 진입한 물량들은 일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30일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예상 수익은 4% 상승, 매출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티아 나델라라는 뛰어난 CEO의 리더십 하에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는 아직 AWS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챗GPT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AWS에서 Azure로 전환했는지, 즉 클라우드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아마존과의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많은 GPU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이로 인해 자본 지출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에 AI 대장주로서 초반 상승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구글은 자체 모델인 제머나이를,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베드락에 통합한 것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초기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픈AI와의 관계가 약간 틀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는 AI 모델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오픈AI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다른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LLM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모멘텀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금요일부터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모아지며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상향의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므로 이번 실적이 좋다면 갭 상승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우리 삶의 필수적인 제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차트와 상관없이 배당금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는 10월 29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예상 수익은 19% 상승, 매출은 약 13.3%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하는 만큼 구글의 탄탄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AI 모델인 제머나이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AI가 검색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검색 매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은 현재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마케팅을 펼치며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AWS나 Azure를 장기간 사용해왔기 때문에 구글이 이 시장을 침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구글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구글은 여전히 탄탄한 회사지만 현재 시장 심리와 독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구글은 9월 초부터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저항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 구글은 $165를 기점으로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따라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될지 아니면 더 상승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유튜브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 딥마인드의 헬스케어 관련 기술도 매우 탄탄하며 미국 최고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회사인 웨이모도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저력은 여전히 강력하긴 하지만 반독점 관련해서 당분간 나쁜 시장의 심리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는 10월 31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예상 수익은 14% 상승, 매출은 약 1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주요 성장 동력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커머스는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아마존의 실적 대부분은 AWS에서 발생합니다. AWS는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아마존이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우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존은 AI 관련해서 다소 뒤처진 듯 보였으나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AI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부문에서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요한 점은 클라우드와 이커머스 모두에서 1위의 자리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존이 거의 독과점적인 위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현재 $190와 5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이후로 아마존은 꾸준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만약 갭 상승이 발생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일라이릴리는 현재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는 비만약,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 제약회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함께 작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간 주식입니다. 최근에는 오젬픽, 위고비 등 여러 경쟁사들의 약물도 시장에 나오고 있어 일라이릴리가 이번 실적에서 얼마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수익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이어트 약에만 의존하고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일라이릴리는 2023년 4월부터 계속해서 무서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은 한 번 간 주식이 2, 3년 정도 상승하는 역사적 패턴을 보이는데 현재 2년 정도 이렇게 대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식이 더 상승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은 결국엔 실적에서 나올 것 같고 현재는 사실은 매출 대비 주가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미래에 대한 성과를 또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경영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1등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큰 변동성이 예상되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6개의 기업은 여전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S&P 500에서 모두 상위권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너무 서둘러 손절하지 말고 손절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실적은 엔비디아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AI로 인해 마진을 확대해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AI의 미래는 매우 밝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탄탄한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